저희 시간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움직이는 종목들 한번 보시죠. 네, 코스피 시간의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양식품이 장 마감하고 실적 발표 있었는데요. 바로 상한가로 직행했습니다. 삼양식품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시간에서 교육주 그리고 저출생 관련주들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상교육, 삼성출판사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자동차 부품주 S에도 지금 시간에서 5% 넘는 상승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코스닥 시간의 상승률 상위 종목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교육 그리고 저출생 관련주들 강하게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에 모조리 상한가 기록하고 있고요. CTC바이오는 치료제가 품목 허가를 받았다는 소식 속에 지금 시간에서 상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하락률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까요? 코스피 시장입니다. 삼부토건이 좀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8%대고요. SK이터닉스 역시나 5% 넘는 하락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종목들도 보도록 할게요. 코스닥에서는 태웅이 시간 외 하한가 보여주고 있고요. 바이오플러스, 잘 가던 엠캠까지 오늘 8%대 하락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시간 외 종목들은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오늘은 강호진 전문가 이주호 본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마감하고 대통령실에서 바로 소식이 나왔어요. 네. 저출생 관련주, 교육주들이 지금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이주호 본부장님께 자세하게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6월에 이제 저출생 종합 대책이 나온다라고 하는데 교육주, 저출생 관련주 어떤 종목을 보는 게 좋을까요? 이게 참 애매한데요. 항상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사실 어떤 걸 꼭 봐야 된다 이거보다는 수급이 집중되는 쪽으로 아무래도 추가로 상승할 여력이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는 사실 과거에 저출생 관련해서 대장주 역할을 했었던 종목인데 지금 조정을 어느 정도 많이 받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시간에 상한가를 갔는데 내일 만약에 이 기대감으로 갭상승 출발한 다음에 추가 상승 여력도 충분히 있습니다만 역시나 이제 문제는 변동성입니다.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 변동성에 대해서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은 사실 무리하게 추격 매수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쪽으로 공략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나는 그럼에도 난 트레이딩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좀 변동성을 활용해서 단기간에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워낙 이제 저출생 관련해서는 여야 막론하고 그냥 모든 공통 정책 사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 관련해서 어떤 게 이루어진다 이런 말이 나왔을 때 항상 주식시장에서 강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내일도 시장을 주도할 만한 그런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내일 어느 정도 비중을 좀 덜어내시면서 추가로 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신규 접근을 고민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타점을 좀 잘 잡으셔가지고 잘 대응하셔서 수익 챙기시는 전략을 한번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출생 관련주에 대한 전략 만들어봤고요. 저희 삼양식품도 방금 또 실적이 나와가지고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음식료주 분위기가 정말 좋았잖아요. 근데 장마감하고 방금도 삼양식품이 1분기 호실적을 냈다고 합니다. 과연 조금 더 지켜봐도 괜찮은 위치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은 일단은 실적 시즌이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1분기 실적이 좀 잘 나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특히나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이제 불닭이라는 이제 제품을 가지고 지금 해외에서 굉장히 좀 성공적으로 좀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200%대 상승을 좀 보여주기도 했고 특히나 여기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해외 매출이 대략적으로 한 83% 정도가 증가를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사실 이런 식료품들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잘 가지 못했었던 이유는 내수주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수가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해외에서 매출이 발생하면서 매출 캐파가 상당히 좀 커졌기 때문에 밸류에 대한 레벨업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가장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삼양식품이 아무래도 추가적인 상승을 좀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게다가 지금 흐름을 보더라도 정배열을 유지를 하고 계속적으로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 만큼 큰 부담 없이 계속적으로 들고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좀 들고 가봐도 괜찮겠다라는 삼양식품에 대한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저희 다음으로는 지금 시간에서 하락률 상위에 올라와 있었던 SK이터닉스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오늘 어제 오늘 주가가 정말 좋았었는데 지금 시간 외에서 5%대 빠지고 있거든요, 본부장님. 무슨 일이 있는 건지 지금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을 좀 해야 될까요? 일단 뭐 크게 뭐 악재가 있어가지고 빠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사실 요즘에 전력기기 관련주들이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데 이 SK 이터닉스도 그쪽이랑 좀 엮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재생 쪽과 관련돼 있는 섹터인데 지금 전력 공급과 관련돼서 지금 제가 봤을 땐 연료 전지를 활용한 그 AI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지금 부각을 받으면서 최근에 좀 상승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화요일 날 상한가 갔었고요. 오늘도 갭상승 출발한 다음에 조금 뭐 이렇게 변동성을 보이긴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단기간 이 거래일 동안 좀 상승 나온 분에 대한 차익 매물이 좀 나온 게 아니냐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제가 봤을 땐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최근에 AI 데이터 센터만 붙으면은 막 계속적으로 52주 신고가를 재차 경신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오늘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거의 20만 원 문턱까지도 도달하는 모습 보였고 이제 이스페타시트 같은 경우도 뭐 AI 가속기로 유명한 기업인데 오늘 실적도 부각 받으면서 지금 또다시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는데 지금 결국에는 AI 데이터 센터를 주축으로 해서 거기서 계속 파생되는 어떠한 종목군들이 시세를 후발적으로 계속 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도 연료 전지를 활용해서 AI 데이터 센터에다가 전력을 뭔가 공급해 줄 수 있다라는 측면은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오는 거래량들 봤을 때 제가 봤을 땐 추가 상승 여력도 충분히 있습니다만 역시나 단기간에 좀 급하게 올라온 만큼 변동성을 보일 수 있다라는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내일 이 종목이 오늘 시간에 하락한 이후에 내일 만약에 눌려서 시작을 한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땐 22,000원에서 21,000원 구간을 지켜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 매수 관점으로도 접근하셔도 충분히 가능한 자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주호 본부장님, 뭐 밀린다면 추가 매수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강호진 전문가님께도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 거래일에 워낙에 상한가를 기록했다 보니까 뭐 시간의 조정은 당연한 건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일단은 지금 좀 하나 체크를 해야 될 게 오버행 리스크가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오늘 이제 장 마감하고 공시가 하나 나왔는데 이제 보통 추가 상장 이슈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240만 주 정도가 되는데 대략적으로 발행가액이 뭐 5,000원에서 7,000원 사이 정도가 되어 있고 또 상장일 자체가 21일로 다음 주 화요일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느 정도 시간 내에서 이 공시를 보고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지금 뭐 유통 주식수를 보게 되면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엔 유통 주식수가 대략적으로 1,000만 주 정도가 되는데 거기서 240만 주니까 거의 24% 정도 수준의 지금 물량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외에 뭐 다른 악재는 없을 것 같고 이 오버행 리스크를 가지고 물량을 어느 정도 소화를 해 나가는지 그런 점을 중점적으로 보시면은 크게 대응하는 데 문제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SK 이터닉스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락세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갖고 계신 분들은 주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일 시장에서 저출생 관련주, 교육 관련주들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빠르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고 있고요. 전화 02-2000-4919번 그리고 문자샵 2034 열려 있으니까요. 오늘도 이쪽으로 많은 연락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럼 저희 전화로 한번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서진 시스템, 네. 네. 매수가 25,800원이고요. 10%. 오늘 들어가셨을까요, 시청자님? 아니요, 거래 정지 며칠 전에 들어갔는데요. 갑자기 네. 거래 정지가 된 후에 오늘 많이 빠지더라고요. 네. 네,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3%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두 분과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의견이 네. 나뉘었네요. 그럼 이주호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뭐 인적 분할을 한다고 했다가 다시 철회를 했어요. 네. 우리 시청자님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이 조금 변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차트상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우상향 해주면서 지금 29,000원대도 돌파를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상승이 나오고 있어서 나쁘진 않은데 거래량도 지금 나쁘지 않거든요.
다만 문제가 이제 인적 분할 얘기가 나왔다가 철회를 했다가 이러한 불확실성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상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점에서 저는 중립 의견을 드렸고요. 사실 뭐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만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꾸준하게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저는 좀 마음에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이 좀 불안하다 하시면은 제가 봤을 때는 매수가 부근이시기 때문에 굳이 이러한 불확실성을 가진 이 종목을 가져가시기보다는 차라리 다른 종목으로 저는 교체하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뭐 인적 분할을 한다고 해서 그게 뭐 보통 일반적으로는 악재로 엮여지는데 이게 만약에 철회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뭐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야 이게 그러면은 원래 악재였다가 이게 없어진 거니까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또 여기서 무슨 또 뭐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뭔가 분할이라던가 뭔가를 준비하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인적 분할 얘기가 나왔을 때 알짜 사업만 빼가지고 분할시킨다라는 소식 때문에 그게 빠졌던 건데 이거를 철회를 했다라는 점은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불확실성은 남아있기 때문에 차라리 저는 오히려 종목 교체를 하셔서 이런 부담이 없는 종목으로 다른 종목으로 교체해서 좀 수익을 내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교체 매매에 대한 전략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오늘 상담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진 시스템 도와드렸고요.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시청자님? HD 현대건설기계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30%고 78,000원이에요. 7만 원이요. 네. 오래되셨네요? 예, 그때 그 매일경제 아가씨가 추천해 갖고 샀다 물렸어요. 그 셋이 나온 아가씨가 딱 한 분이 딱 찍어줘 갖고서 저를 잘 맞길래 딱 들어갔다가 그냥 얻어 걸려갖고. 아유, 네네. 그러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좀 오랜 기간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오래됐어요. 그러니까요. 그래도 최근에 조금 반등을 하고 있긴 한데 두 그때 분과 함께 오늘 조금 올라가는 것 같고. 네. 그래갖고 이게 좀 올라가면 아이고 머리 아파가 좀 네, 올라가면 알겠습니다. 순멸해버리려고. 전략 만들어 드리도록 할게요. 예, 네, 좀 부탁 좀 드려요. 네. 네네. 두 분의 네.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오, 오. 두 분 다 긍정이네요. 네. 근데 워낙에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가 높으세요. 음. 강호진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요즘 뭐 건설기계 업황도 사실 별로 좋진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뭐 고물가의 고금리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이런 중장비, 뭐 인프라 투자가 좀 적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중장비 관련주들이 실적 약세가 좀 나타나게, 실적 악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결국에 주가도 빠지게 됐는데 사실상 뭐 중장비 관련주들을 지금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저점을 잡고 이제 반등이 만들어지는 그런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게다가 이번에 이제 뭐 대선도 있고 이러다 보면은 당연히 이제 정책이 새롭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엔 인프라 투자를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중장비 주들이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좀 보여지고, 게다가 중국 같은 경우에도 경기가 상당히 좀 안 좋았다가 뭐 경기 부양책 이후로 어느 정도 경기가 회복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 이런 G2 기업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이 중장비 기업들이 좀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지금 일단 주가 차트 한번 보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현재 저점을 계속적으로 높여주면서 다시 한번 이 상승 채널을 좀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상승 채널을 벗어나지 않는 구간, 대략적으로 5만 원 구간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가져가 보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안정화가 이루어지고 또 다시 한번 이런 투자에 대한, 인프라 투자에 대한 소식이 좀 들려오게 된다면은 주가 탄력이 좀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져가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HD 현대건설기계 조금 긴 호흡으로 바라보자라는 의견 드려봤습니다. 조금 답답하셨겠지만 좀 참고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제로투7인데요. 네네. 매수가는 6,400원 평균, 그러니까 물 타가지고 그 정도 맞춰가지고 오. 지금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비중은요?
비중은 40%, 한 41% 정도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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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지금 시간에서 지금 상한가로 마무리가 됐거든요, 시청자님. 오늘요? 네. 네, 아까는 오늘은 내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오늘 시장에서 네. 빠지긴 했는데 지금 또 네, 시간에서 좀 긍정적인 뉴스가 들려와서 네. 그럼 두 분과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네,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올긍정이 나왔습니다. 이조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청자님 물도 타시고 오랜 기간 기다리셨고 또 비중도 굉장히 많으세요. 내일이 참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일단 비중이 많으시기 때문에 네. 내일 만약에 시간의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내일 좀 상승 출발하면은 제가 봤을 때 비중을 좀 덜어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과거에도 그러니까 5월 초에 여기 6,800원 구간에서 윗꼬리 달고 빠진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 매물대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추가 상승을 하더라도 거래량이 더 나오면서 이 매물대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더라도 어느 정도 밀리면서 올라가는 것이지 한 번에 이렇게 막 갑자기 상한가 가고 이렇게 나오기는 조금 버겁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출산 관련주 중에 하나고 엔젤 산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출발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 120일 이평선, 그러니까 지금 6,400원 구간인데요. 여기서 위에 올라와서 안착해주는지를 확인하시고 내일 제가 봤을 때는 수익권 전환이 된다고 하시면 비중을 일단 절반을 덜어내시고 추가 매수하셨던 비중을 덜어내신 다음에 20% 정도를 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도 나는 돈이 너무 많이 그동안 묶여있어서 좀 버겁다 하시면은 여기서 아예 그냥 30% 정도를 비중을 확 줄이신 다음에 나머지 10% 가지고 수익을 좀 만들어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비중이 많이 들어가 있다 보면은 심리적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일 만약에 상승 출발한 이후에 갑자기 이게 또 빠지게 되면은 차익 매물 나오면서 빠지게 되면은 이게 심리적으로 흔들리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은 좀 제대로 된 투자라기보다는 약간 불안감에 계속 불안함만 커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과감하게 비중을 딱 절반 아니면 뭐 30% 정도는 덜어내시고 나머지 10% 정도를 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식 이 시장에서는 정부 정책과 뭐가 엮여서 뭐를 정부에서 한다라고 얘기가 나왔을 때 정말 단기간에 가장 크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대표적인 게 인맥주라던가 그런 과거에 윤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 윤 정부 나오기 전에도 원전 관련주들의 랠리가 나왔던 이유가 바로 정부 정책과 엮여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유념하셔서 내일 비중을 덜어내시면서 추가적으로 남은 비중을 가지고 수익을 챙겨보실 기회를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또 수익권에 들어오시겠네요. 네, 우리 시청자분 수익 축하드리고요. 또 앞으로도 또 많은 수익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다음으로는 문자 상담 도와드릴게요. 문자 뒷번호 2424님이십니다. 콜마홀딩스 갖고 계신다고 합니다. 매수가 10,000원인데 어찌하면 될까요? 라고 여쭤보시네요. 최근 들어가신 건지 모르겠는데 네. 지금 현재가랑 좀 비슷하긴 하거든요.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대응 필요할까요? 더 갈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매수가 부근이기 때문에 뭐 홀딩 하시는 데는 크게 부담스럽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이제 뭐 저PBR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뭐 화장품주들이 저 호실적을 기록을 하면서 요즘 좋은 랠리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단기 이평선 구간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조금 더 가져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추가적으로 지금 이 수급 동향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외국인 그리고 금융 투자에서 계속적인 이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도 아직까지는 크게 부담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단기적인 슈팅이 나오면서 일단 갭을 한번 만들어 뒀기 때문에 9,500원 구간을 지켜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9,500원 손절 라인 잡아두시고 지금 이렇게 지금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워낙에 좀 커졌기 때문에 그만큼 급등 이후에는 급락도 나올 수 있다는 점은 항상 유념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윗꼬리 구간에서 캔들 몸통이 계속적으로 형성이 된다라든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이 11,000원 구간을 좀 돌파하게 된다면은 조금 더 가져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콜마 홀딩스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고요. 유튜브 채팅창에서 이혜정님께서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체시스 1,500원에 5% 오늘 고점에 매도를 했어야 했나? 내일 오를지 모르겠네요. 매도가 알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이조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일단 급등을 하긴 했는데 시가총액이 한 500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단기적인 대응 전략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은 자동차 부품 사업을 하고 있지만 사실 본업에 대한 어떤 실적 모멘텀이나 이런 거보다는 오히려 지금 인맥주로 엮이면서 좀 변동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아무래도 이게 지금 오늘 SL 같은 경우가 시간에 상승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지금 이 상승이 자동차 부품에 대한 어떤 이 기업의 뭔가 앞으로의 가이던스라던가 이 기업의 실적의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주가가 오르는 것이 아닌 인맥주로 좀 엮여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시가총액이 500억 정도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클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어쨌든 수익권이시기 때문에 내일 좀 흐름 보시면서 만약에 매수가 밑으로 빠지지 않는 한 제가 봤을 때는 수익권을 좀 지켜간다고 한다면 추가 수익을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방법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동성이 워낙 클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불확실한 그런 종목에 투자하시기보다는 좀 익절을 하시고 저는 종목 교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인맥주 같은 경우는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들어갈 때 나는 내일 더 갈 것 같은데 했는데 내일 갑자기 급락 나오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물론 더 가더라도 이게 사람이 또 이렇습니다. 만약에 내가 오늘 샀는데 갑자기 내일 상한가 가면은 이게 또 심리가 팔기가 또 어려워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더 가겠지 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또 매수가 밑으로 내려오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한 과거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꼭 감안하셔서 뭐 감당하실 수 있다 하시면은 가져가시는 거 말리지 않겠습니다만 이 변동성이 나는 걱정된다 하신다고 한다면 지금 수익권에서 정리를 하시고 차라리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시총이 작은 종목들 물려버리면 뭐 마이너스 40%, 50%도 맞아요. 또 금방이잖아요. 변동성에 꼭 주의하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저희 전화로 한번 상담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시청자님? 알리스요, 오토맨슨. RS 오토메이션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 29,900원에 비중은 80%예요. 비중이 네. 꽤 많으시네요. 네네네. 비중이 많으셔서 걱정 많이 되실 것 같은데 두 분과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중립이네요. 네, 강우진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우리 청자님 매수가가 2만 원대신데 뭐 RS 오토메이션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일단은 뭐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화 솔루션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로봇 축과 관련된 이 모션 드라이브를 생산하는 제공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엔비디아의 파트너사의 파트너사로 좀 부각이 되면서 최근 급상승을 좀 보였었는데 사실 지금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조정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물대가 어느 정도 쌓여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 긍정으로만 드릴 수는 없었고 게다가 지금 비중이 80%나 되시기 때문에 비중이 좀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단기적인 슈팅이 좀 보여준다면은 일단은 좀 비중 축소를 해두시고 마음에 좀 부담을 덜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좀 여유롭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시고 일단 기술적으로 접근을 하자면은 지금 단기적인 이런 삼각 수렴 형태로 좀 모여져 가고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더라도 17,000원 초반대를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조금 더 가져가 보셔도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와 줄 때 이 저항선 구간이 지금 딱 매수가 부근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추세선 상단부를 돌파해내지 못하면은 비중 축소를 해두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RS 오토메이션에 대한 상담까지 도와드려봤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네네. 네, 조금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얼마 정도 지금 매도를 해야 될까요? 어느 정도 선에서 매도하는 게 괜찮을까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지 구간을 좀 잡아드리자면은 한 17,000원에서 17,300원 구간을 잡아드리고 이 구간을 이탈하지 않으면 홀딩 하시면 되시고요. 근데 만약에 반대로 상승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한 27,000원에서 21,000원 구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조금 더 지금 거래량이 말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추가적으로 50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 구간 그러니까 지금 매수가 구간을 좀 강하게 돌파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더
가져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비중이 80% 정도가 되시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돌파가 나오게 된다라든지 혹은 이탈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적어도 3분의 1 정도는 좀 덜어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중 조절에 대한 부분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RS 오토메이션 상담 도와드렸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제가 대한항공을 산 지가 오래됐어요. 작년 7월에 샀어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네, 25,400원에다가 비중은 20%예요. 그럼 지금 가장 궁금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실까요? 이거를요, 네. 제가 손실을 하고 팔아야 되는지 좀 더 가지고 가도 될지 지금 그게 의문스러워요.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럼 저희가 한번 전략 만들어 볼게요. 고맙습니다. 네. 네. 대한항공 지금 손절해야 될까요? 홀딩해야 될까요?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팻말 들어주시죠. 중립 그리고 긍정이네요. 긍정 의견 한번 들어볼게요. 대한항공 전고점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를 하셨는데 들고 가면은 좀 매수가까지 괜찮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다는 좀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네. 왜냐면 이게 지금 21년도부터 정확하게 우하향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고점과 저점을 낮추면서 하락세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채널 형태로 만들어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채널 상단을 돌파가 하냐 못하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지금 주봉입니다만 어쨌든 보시면 3년 동안 계속적으로 고점과 저점을 낮추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막 추세를 갑자기 되돌린다 이렇게 하기에는 뭔가 모멘텀이 부족한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가치는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5월 말에 27일에 우주항공청이 좀 개청이 되고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무인기라던가 드론부터 이제 뭐 R&D 투자를 확대할 예정에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을 받아서 다시 한번 되돌림이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추세 자체가 하방 추세이기 때문에 이 추세를 되돌리는 거는 단기적으로 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 더 들고 가냐 뭐 손절을 해야 되냐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이거는 투자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중장기적으로 애초에 보고 들어갔다 하시면은 조금 더 버텨보시고 지금 만약에 18,000원 밑으로만 무너지지 않는다. 만약에 전 저점을 깨지 않는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아직도 버텨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만약에 나는 이걸 단기적으로 보고 들어갔는데 지금 손실 중이라서 고민이다 하신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저는 종목 교체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앞으로 우주항공청 개청 이후에 이런 여러 가지 달 탐사부터 시작해서 이런 무인항공 이런 뉴스들은 계속적으로 나올 것이고 앞으로 미래의 4차 산업 중에 하나가 또 드론 사업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도심항공 사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항공주들이 저는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금 당장의 어떤 모멘텀은 부족하고요. 사실 거래량 자체도 지금 뭐 시장에서 되게 막 인기 있는 그런 거래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답답하시고 좀 불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시간을 보고 좀 중장기적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나는 이거를 단기적으로 뭔가를 좀 빨리 해결하고 싶다 하신다고 한다면 차라리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게 더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세하게 전략 만들어 드려봤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대한항공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잉이푸드 윙이푸드 매수가랑 비중은요? 2,200원에 10%요. 오, 우리 시청자님 굉장히 잘 들어가셨네요. 그러게요. 아니요, 너무너무 오래됐어요. 오래되셨구나. 오래 가지고 계셨고요. 네. 그래도 드디어 그러니까 수익으로 네, 또 본전도 올라왔습니다. 못할 할 줄 알았더니 그래도 아유. 이렇게 이익권이라서 네. 예, 상담 좀 해보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인 상승도 좀 기대를 하시는 건가요, 시청자님? 그러면 좋죠. 여지껏 네, 기다렸는데.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과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역시 오. 두 분 다 긍정이시네요. 네, 그러면 강호진 전문가님, 우리 시청자님 추가적으로 더 들고 가도 괜찮을까요? 지금 시간에서는 일단
좀 하락으로 마감을 했거든요. 네, 일단은 그래도 이제 수익권이기 때문에 네. 뭐 충분히 더 지켜봐도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다만 지금 윙이푸드 같은 경우에 사실 뭐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상승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 나스닥 상장 그리고 이제 제3자 배정의 유상증자를 통해서 이제 자금 조달까지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호재로 삼아서 이런 급등을 좀 보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지금 호재가 좀 들어오게 되고 또 시가총액이 워낙 낮은 기업이었기 때문에 지금 어디까지 갈지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신고가 랠리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목표가를 잡는 건 사실 무의미할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 손절가나 아니면은 추가적인 이탈을 좀 지켜보는 게 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은 우선적으로 봤을 때 내일 추가적으로 이 장대 양봉의 절반 수준인 뭐 2,200원 정도에서 2,300원 구간을 이탈하지 않으면은 조금 더 지켜봐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어느 정도 이제 가격 조정이 아니라 기간 조정이 이어지는 경우도 발생을 할 텐데 그러면은 5일 이평선이나 10일 이평선과 같은 단기 이평선과 이격을 축소한 뒤, 그러니까 맞닿은 다음에 지지를 받고 다시 상승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다시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700원 구간에서 2,600원 구간까지 지금 수백 %의 상승이 단기적으로 좀 빠르게 나왔기 때문에 그만큼 차익 실현도 좀 강하게 나올 수 있다는 점도 늘 염두를 해둬야 됩니다. 근데 항상 실수를 하시는 게 이렇게 수익권으로 전환이 됐다가 조정이 나오게 될 경우 다시 매수가를 이탈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구간에 수익권이었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볼까 하다가 또 매수가를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장기간 기다렸다가 드디어 탈출하나 싶었는데 또다시 물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매수가는 지켜줘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매수가를 조금 지지 라인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오늘 상담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도와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쿠콘이요. 네. 매수가 37,200원이요. 네. 지금 기준. 15%. 좀 오래되셨네요, 시청자님. 한 2년 됐어요. 제가 아이고. 이거 팔아야 되는지 안 그러면. 그러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네, 목소리에 힘도 그러니까요. 없으시고 저희가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이주호 본부장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가 너무 높아요.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할까요? 이거 비중 확대는 좀 아닌 것 같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아까처럼 거의 3년 동안 계속적으로 지금 저점을 낮추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비중 확대를 한다는 좀 약간 부담이 될 수가 있겠고 사실 이러한 종목들이 지금 대표적으로 시장에서 소외받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핀테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서 사업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뭔가가 상승할 만한 어떤 모멘텀 자체가 없습니다. 뭐 AI 쪽으로 연결돼 가지고 뭔가 엮이고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어쨌든 본업에 대한 그런 상승 모멘텀 자체가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뭐 어떤 실적 모멘텀이 뛰어나서 실적으로 뭐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보기도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실 지금 여기서 강하게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여기서 하고 있는 사업과 API 사업과 뭔가 AI가 엮여서 뭔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까지만으로 봤을 때는 그런 모멘텀은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오래 가지고 계셔서 나는 정말 손절이 어렵다 하시면은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손절을 만약에 나는 하면서도 나는 다른 종목으로 교체할 의향이 있다 하시면은 오히려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게 더 좋겠다라는 판단이고요. 만약에 나는 이거 진짜 도저히 손절 못 하겠다 하시면은 이제 바닥권을 다지고 추세를 되돌리는 자리를 찾으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만약에 추세를 되돌림이 나오려고 한다면 일단 거래량이 좀 더 들어와 줘야 됩니다. 이때도 보시면은 작년 말에 반등이 나와서 25,000원 부근까지 갔다가 다시 빠졌거든요. 이게 대표적으로 데드캣 바운스라고 하는데 이러한 것을 좀 확인을 하시고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추가 매수를 하시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바닥을 만들어주고 추세를 되돌리는 시간까지 좀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간까지 기다리셨다가 추가 매수를 하실 거면은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그런 부분에서 추가 매수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전까지는 비중 확대보다는 관망하시면서 지켜보셨으면 좋겠고 나는 정말 이거 답답해서 못 갖고 있겠다 하시면은 차라리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게 더 좋은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관망에 대한 전략 말씀드려봤어요. 시청자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유진테크고요. 네. 57,000원 30%. 뭐 지난달에 매수하셨나 봐요. 네네네. 딱 고점에 들어가셨는데 사자마자 지금 6거래 연속 계속 음봉이 나오고 있거든요. 걱정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시청자님.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강호진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계속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좀 반등 언제쯤 좀 노려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기관의 순매도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관 중심으로의 하락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수급을 먼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나마 다행인 거는 외국인이 어느 정도 받아가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기관의 매도세가 멈춰준다면은 일단 단기적인 저점이 좀 잡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다음 일단 가격적으로 좀 접근을 하자면은 수급선이라고 볼 수 있는 이 60일 이평선 구간 그리고 이전 고점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44,000원에서 46,500원 사이 이 구간에서 지지가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지지받지 못하고 추가적인 이탈이 나오게 된다면은 사실상은 지금 비중을 좀 축소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오늘 좀 시장 반등 흐름을 좀 봤을 때 반도체 관련주들이 일부 좀 반등이 나오는 게 확인이 됐는데 사실상 HBM 관련주들 위주로 먼저 반등이 좀 나와줬고 그 다음에는 유리기판 관련주들 위주로 좀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처럼 여전히 어느 정도 테마성이 좀 같이 붙어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왔는데 일단은 갭상승 이후에 어느 정도 매물 소화 과정이라고 좀 보여지고 만약에 지수 반등이 이루어지면서 이 반도체 종목군들이 전반적으로 같이 상승이 나온다. 그러면 좀 가져가 보셔도 좋겠지만 만약에 그러지 못하고 계속적인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게 된다면은 사실상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가격 라인 때도 말씀드렸고요. 종목 교체에 대한 의견도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네. 네, 조금 참고가 되셨을까요? 네. 더 궁금한 부분 있으실까요? 아니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청자님 힘이 없으신데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계속해서 다음 문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뒷번호 8539번님께서 대화제약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가는 11,343원이고요. 5%. 다른 제약주들과 같이 갈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여쭤봐 주셨어요. 이주호 본부장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제약 11,000원까지는 가능할까요? 일단 뭐 최근에 나왔던 록사티딘 관련해서 좀 모멘텀을 받으면 이게 12지장 궤양 관련된 신약인데 이게 한번 좀 기대를 해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랑 이런 흐름들 봤을 때 금리 인하를 안 하진 않을 거다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금리 인하가 만약에 확정이 됐을 때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바이오 섹터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사실 뭐 움직임 자체가 이렇게 변동성이 굉장히 좀 큽니다. 뭐 짧은 시간의 변동성은 아니지만 좀 상승과 하락을 계속 해가면서 좀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모습인데 좀 크게 어떻게 보면은 박스를 좀 크게 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게 지금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낮춰가는 시그널일지 아니면 여기서 지켜줄 자리를 지켜주면서 올라가는 시그널일지는 조금 더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록사티딘 이 부분이 과연 뭔가 해주냐 안 해주냐가 좀 단기간에 급등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보시면 알겠지만 거래량 자체가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약바이오주들도 CDMO 하는 기업들, 그러니까 실적이 나와주는 기업들로 가고 있지 이게 단순하게 어떤 신약이라던가 기술 이전, 그냥 단순한 기술 이전만으로는 지금 주가 상승이 탄력적으로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 대화제약 같은 경우는 모멘텀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고 소외되어 있는 주식이다 보니까 이 점을 참고하셔서 만약에 이 새로 공개한 약이 잘 되기를 좀 기대해 보면서 만약에 10,000원대를 이탈하지 않는지만 체크하시면서 좀 관망하시면서 비중이 5%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8539님 꼭 수익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다음 문자는 1654님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갖고 계십니다. 매수가 183,000원, 그리고 비중이 좀 높으신데 50%라고 하십니다. 삼성의 콜옵션 소식이 있어서 매수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이게 좀 호재가 될 수 있을지 앞으로 좀 수익 보실 수 있을지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레인보우 지금 어떤 대응 필요할까요? 네, 뭐 사실 콜옵션 이슈는 워낙에 좀 오래된 재료라서 뭐 지금 당장으로서는 큰 재료로 좀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다만 삼성전자에서 최근에 이제 자율주행 연구를 좀 중단을 하고 좀 로봇 사업에 좀 집중을 하겠다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로봇 관련주들 안에서 좀 순환매가 좀 나타났는데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단기적인 상승을 좀 보여주다가 다시 좀 되돌림이 나온 상태인데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추세선이 이렇게 하단에 지금 걸쳐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7만 원에서 17만 5천 원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다시 한번 반등이 좀 나와줄 수 있을 것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제 다만 상승이 나오더라도 지금 19만 원대에서 뭐 20만 원 초반대까지 보시면은 매물이 상당히 좀 많이 쌓여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상승이 나오더라도 이 구간을 돌파하지 못하면은 어느 정도 차익을 좀 챙겨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 이동평균선을 보시더라도 지금 수렴이 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제 방향성이 결정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래량 없이 계속적으로 이 저점 뭐 17만 원, 16만 원을 계속적으로 이탈하는 흐름이 나타난다면은 추세 자체가 좀 꺾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참고를 하시고 만약에 이 삼성전자나 혹은 로봇과 관련돼서 이슈가 좀 나오게 되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뿐만이 아니라 이 로봇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다 상승이 나오는 게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시장에서 다시 뭐 반도체나 2차 전지 혹은 제약바이오에서 로봇 관련주들로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같이 참고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상담 도와드렸고요. 저희 문자와 전화 상담 여기서 이만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포트폴리오 상담 남아 있는데요. 자, 오늘은 박병주 매니저가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고요. 또 교체 매매할 수 있을 만한 종목, 시초가 공략주도 공개된다고 하니까요.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운수대통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